13페이지.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몇 개 있어서 복습 조금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느냐라고 하면, 예, 13페이지요. 보험이라는 작품을 배웠어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보험이라는 작품을 해석할 때,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으로 해석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먼저 내가, 그렇죠,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 예, 두 번째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다리는 희망. 그죠? 세 번째는 계절. 예, 그렇죠, 계절. 자연의 순. 그렇죠, 자연의 섭리, 자연의 순환. 예, 자연의 순환이라는 어떤 섭리로 해석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은 뭐냐면 1970년대 군부 독재, 예, 군부 독재를 배경으로 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 하나는 자유. 예, 자유.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자가 받은 영향, 독자의 어떤 경험이나 가치관,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하나는 내가 예, 간절히 원하는 꿈, 예, 또 하나는 내가 건강. 예,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죠? 예, 이제 대충 느낌은 오시죠?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작품은 코르니 영감인데, 이 코르니 영감에서도 역시 하나의 작품을 예,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예, 해석하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코르니 영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영광중은 가끔씩 코르니 영감을 시험에 안 내기도 하니까 예, 혹시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예, 뭐 별다른 말이 있으면 예, 저한테 한번 예, 얘기해 주세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니 영감. 자, 다음은 알몬스터드의 소설 코르니 영감의 비밀의 일부이다. 이 소설의 주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보고 예, 그 근거의 차이. 이때 근거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해석을 하는 네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게 돼요. 예,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도 다양한 해석을 해보자. 아까 봄 같은 경우도 봄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 뭐에 따라? 근거의 차이에 따라 여기서도 코르니 영감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해석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설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예, 어떤 상징이 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징이 쓰이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배경은 산업화입니다. 예, 그래서 배우셨나? 예, 세계사 할 때? 네. 예, 예. 그래서 영국에 예, 필두로 하는 그죠? 산업혁명에 의해서 예, 산업혁명 때는 산업혁명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았죠. 예, 그러면서 뭐도 일어나요? 러다이트.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 것 같아가지고. 예,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거, 그죠? 기계를 부시자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최근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AI가 개발돼서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뭐 하자는 과학자들이 나온다고요? 멈추자. 이거 개발 잠깐 멈추자. 예, 좀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그래도 한 30년, 여러분 죽기 전엔 특이점이 오지 않을까요? 시간 여행. 네. 제가 생각하는 특이점은 원래 어디서 온 말이냐면 블랙홀에서 온 말이긴 하죠. 네, 그죠? 원래는 특이점은 거기서 온 말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특이점은 이런 특이점이에요. 뭐냐면 지금 AI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은 이 AI를 누가 다뤄야 돼요? 인간이 소스를 집어넣어서 다뤄줘야 돼요. 근데 이 AI가 이제 너무너무 많이 발달되면 AI가 뭘 개발할 수 있겠어요? AI를 개발하게 돼요. 오 대박. 그러면 인간의 어떤 개입이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굴러가요. 근데 과연 이게 인간에게 득이 될 것인가? 그죠? 예. 이게 이제 디스토피아죠. 그러니까 약간 멸망 쪽으로 가면 그게 나온 게 이제 터미네이터죠. 예, 그래서 기계가 기계를 만들어요. 근데 기계가 잘 생각해보니까 이 지구에서 지구라는 환경을 잘 보존하고 예, 잘 살려면 누가 없어야 되겠어? 인간. 그래서 인간을 죽이기 시작하죠. 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끔씩 보면 실제로 이런 현상이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풀어온 문제들이 있거든요. 난제들. 예, 그래가지고 뭐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AI에 집어넣으니까 얘네가 한 달에서 길면 한 3달 정도면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데요? 무슨 문제냐면 뭐 예를 들어
이름 까먹었다. 수학 관련된 난제들이 되게 많거든. 아니면 과학, 그러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거 있었어요. 코페르니쿠스 AI가 최근에 화제였는데 이 AI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학습을 시킨 AI가 아니야. 학습을 할 수 있는 AI인데 하나도 안 알려주고요. 뭐를 알려주냐면 지구라는 환경을 알려주고요. 지구에 달과 별이 뜨고 해가 뜨고 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걸 학습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해가 움직이는 운동, 해의 운동과 이 지금 지구의 운동을 보고 별자리 바뀌고 하는 걸 보고 깨달아요. 뭐를? 공전과 자전을 깨닫고요. 그러고 나면 지구라는 게 어디 주위를 돌아야 이 움직임이 말이 된다. 태양 주위를 돌아야 말이 된다라는 걸 한 3달 정도 공부하니까 밝혀내요. 그러니까 안 알려줬는데 뭘 통해서? 그냥 해의 움직임, 별자리의 움직임, 지구의 움직임 같은 걸 스스로 계산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죠.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AI가 발견한 사실을 거꾸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점이 오게 될 거예요. 우주를 이해한.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거 발견했잖아요. 수천 년 동안 혹은 몇십만 년 동안 그 발견한 걸 AI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AI가 한참 고민해요. 그러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답을 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인간이 뭔가 발견하지 못하는 과학적 사실을 AI가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밌죠? 뭐 그때쯤 되면 특이점이 올 때쯤 되면 전 죽을 테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혹은 못 죽을 수도 있긴 하지. 그죠? 뭐 심장 안 좋으면 심장 새로 끼고. 이미 인공심장은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인공심장을 심으면 이제 신장도 인공심장도 있죠. 와, 그럼 그게 좀비네. 투석기잖아요. 투석기 이렇게 피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집어넣죠. 죽을 때쯤 되면은 계속 바꾸면은 사는 거 사는 거 피부도 피부도 계속 그러면은 붙이고. 사후 세계에 대한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될지. 근데 그러고 싶으신가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니요. 영생. 네. 죽을래. 근데 영원히 살 거면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리즈 시절의 외모를 유지하고 있어야죠. 왜냐면 늙은 모습으로 100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그래서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게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걸 개발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우와! 뭐가 가능하냐면 DNA 속에 내가 오늘 딴 얘기를 좀 많이 하네. DNA 속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아까 배웠는데. 네네. 아까 배웠어요. 그 미토콘드리아에 일종의 수명이 있어요. 그 수명이 있으면 세포가 계속해서 뭐 하냐면 분열. 분열을 해서 새 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새 세포를 만들어내요. 특히 여러분들은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키도 자라고요. 세포수가 점점 늘어나죠. 살도 찌고요. 그죠? 그러면서 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새로운 피부가 생성되면서 옛날 피부들은 때가 되는 거거든요. 각질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하게 된다고요, 세포가? 멈춰요. 분열을 멈춰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노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가 다 죽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죠. 사망.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끊임없이 세포를 분열. 만들 수 있도록 분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계속 자라. 근데 그런 동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 어떤 해파리. 해파리. 가재. 빨간색 해파리요. 그래서 걔네들 연구해서 미토콘드리아가 무제한으로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우와. 그래서 인간에게도 만약 그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늙었어도 괜찮아요. 불사전. 그걸 하는 순간 다시 어차피 언제로 돌아갈 거니까 젊을 때로 돌아갈 리즈 거거든요. 시절. 진짜요? 왜냐면 세포를 무한하게 다시 생성하게 되면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갈 거예요. 성장을 안 멈추면 어떡해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성장 호르몬하고. 그건 호르몬의 작용이 아니라 이건 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수 있어서. 재밌죠? 자,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자, 주제 가볼게요. 아무튼 산업화 했다가 러다이트 운동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다시 돌아와서. 자, 풍차방학과 이때 풍차가 뭐를 갖고 있냐면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풍차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방학관이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럼 주인공은 누구다? 코르니 영감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자, 코르니 영감의 풍차방학관을 제재로 하고 있고요.
예. 자, 이 풍차방학간이 바로 뭐가 된다? 전통. 예, 전통입니다. 예, 전통. 예, 그래서 전통을 지키려 하는 코르니 영감의 진념을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특징에 극적 반전이 있어요. 반전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전통과 산업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통은 뭐냐면 풍차방학간이요. 예, 아무래도 풍차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람. 바람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어떤 전통적인 기계 움직임이었다면, 그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풍차는 만들기 좀 그러니까. 바람개비. 물레방앗간. 물레방앗간. 그죠? 불이 흐르는 힘을 통해서, 예, 방앗간을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산업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증기기관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이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 그거. 뉴코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예.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증기기관을 대중적으로 만든 사람은 여러분도 알아요. 불렁. 전기선인. 와트. 예. 와트의 증기. 그래서 지금도 예, 물리에서 와트를 쓰죠. 전기나 이런 데서 와트 쓰죠. 힘을. 예. 왜 사람이 볼트도 사람 이름이에요. 진짜요? 제 네. 친구 강아지 이름이에요. 아, 예. 볼트. 그리고 여러분 섭씨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무슨 소리죠? 예. 사람 이름이.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영어권 사람인데 이 영어권 사람의 이름을 중국 한자로 음차했을 때 섭씨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제가 신씨인 것처럼 섭씨. 진짜 성이에요, 성. 뭐 있어요? 예. 예, 성이에요. 예.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에서 쓰는 말들은 대부분 사람 이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과학적인 대단한 발견을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제 만약에 주예진이면은 약간. 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주예진을 어떤 단위로 쓸 수 있죠. 주예진 답이요. 제일 유명한 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나중에 물리 같은 거 배우시면 뉴턴. 힘한테. 네, 뉴턴이죠. 예, 얘는 뉴턴이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아이작은 게임만. 자, 넘어가 볼게요. 코르니 영감의 비밀입니다. 자, 여기에는 네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예, 빨리 가볼게요, 이제. 자, 첫 번째 코르니 영감 주인공입니다. 최신식 증기방앗간이 출현하면서 풍차방앗간이 몰락하던 시기에 프로방스 마을의 하나 남은 풍차방앗간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마이. 프로방스 마을의 늙은 피리 연주자이면서요. 코르니 영감의 이야기를 나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때 내가 서술자예요. 서술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비베트. 코르니 영감의 손녀로서 코르니 영감이 돌보지 않아 이 집 저 집을 옮겨다니며 생활하고 있어요. 좀 불쌍하죠. 마마이인 거예요. 예. 마마이? 그 다음에 마마이의 큰아들 비베트의 연인. 둘이 연인 관계고요. 그다음 비베트가 결혼하기 위해 코르니 영감을 찾아가요. 왜? 할아버지니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찾아가면서 이야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마마이라는 이름 되게 특이하죠. 이거 프랑스 쪽 이름이에요. 실제로 프랑스 사람이 쓴 거거든요. 알퐁스 도데라는 프랑스 사람이 쓴 거고요. 이름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거는 혹시 친구 중에 유리라는 이름이 있나요? 짱구. 유리? 유리 하면 여러분 보통 남자가 떠올라요? 여자가 떠올라요? 여자. 근데 이게 어디로 가면? 유럽? 러시아로 가면 남자 이름이에요. 유리겔라. 그렇죠. 유리겔라 이런 사람들. 누군데? 마술사 있잖아. 마술사. 남자 이름이야. 유리가. 던져가지고 사람 자, 그래서 이름만으로는 좀 알 수가 없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요약입니다. 아주 오래전 풍차방앗간이 가득했던 프로방스 마을. 이곳은 밀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덕에 항상 활기찬 분위기였어. 어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말투죠? 왜요? 이 마마이가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말투입니다. 말을 건네는 말투.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런데 마을의 최신식 증기방앗간이 들어서면서 이곳에 풍차방앗간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지금처럼 쓸쓸한 마을이 되고 말았지. 자, 그런데 이곳에 아직도 꿋꿋하게 돌아가는 풍차방앗간이 하나 있었어. 바로 코르니 영감의 풍차방앗간이었지. 그런데 이상한 거 코르니 영감에게 아무도 밀을 빻아달라고 주문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풍차방앗간이 어떻다? 계속 돌아가.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자, 이거의 비밀. 이게 바로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가문단입니다.
자, 어느 화창한 날이었네. 젊은이들이 내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지. 그날 나는 우연히 코르니 영감의 손녀 비베트와 내 큰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물론 나는 싫지 않았지. 코르니가 한때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이름이었거든. 두 아이가 결혼이라도 한다며 코르니 영감과 인연을 맺는 것이니 전혀 나쁠 것이 없지 않은가. 예, 게다가 그토록 예쁜 비베트라는 참새가 비유죠. 은유입니다. 원래 이게 조그맣고 귀엽고 약간 제잘거리는 사람을 참새에 많이 비유하죠. 자, 참새가 원래 그 서양에서는 피양새. 그것도 새잖아요. 비운세요? 진짜 짜증나다. 자, 넘어갑시다. 자, 내 집 안팎을 종종거리며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서둘러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네. 그러고는 서둘러 영감의 방앗간으로 달려갔지. 아, 그런데 글쎄 이럴 수가 있나. 영감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야. 그 영감이 나를 그토록 푸대접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네. 도무지 문조차 열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문전 박대라고 합니다. 그죠? 문 앞에서 쫓아내는 거. 뭐죠? 얼굴도 안 보고 쫓아내는 거.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는 잠을 통해 난 틈으로 내가 방앗간을 찾아온 이유를 낱낱이 설명해야 했는데 이미 기분이 좀 안 좋죠. 자, 그러는 동안 내 고양이가 내 머리 위에 위쪽에 창살 위에 올라앉아서는 끊임없이 울더군. 마치 악마의 숨소리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말이야. 이거는 지급법이죠. 뭐뭐 같은 처럼 듯이. 자, 그놈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 참, 영감이 뭘 했는지 아나? 내 말이 잘 끝나지기도 전에 영감은 아주 무례한 말투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더군. 이봐, 자네는 그 잘난 필이나 불게 정 자네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려거든 저 증기방앗간에 가서 알아보란 말이야. 자, 괜히 증기방앗간에 화내고 있죠? 아무래도 뭔가 증기방앗간과 관련된 갈등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미 나는 이 마마이는 그런 말을 들었으니 나는 피가 거꾸로 쏟을 수밖에. 굉장히 어땠다? 화났다. 자, 하지만 분별 있는 내가 참아야지 어쩌하겠나. 나는 하는 수 없이 영감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네. 그리고 내가 코르니 영감에게 당한 일을 아들 녀석과 비베트에게 이야기해줬지. 하지만 두 아이는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어. 내가 사실이라고 거듭말하자 아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코르니 영감을 찾아가 말해보겠다며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한청하더군. 처음엔 말렸지만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러자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영감의 방앗간으로 달려갔다네. 자, 라운단입니다. 아이들이 방앗간에 도착했을 때 코르니 영감은 보이지 않았네. 문을 이중으로 자물쇠를 걸어놓은 채 외출한 모양이야. 하지만 영감은 사다리를 안에다 늘여놓고 가는 것을 깜빡한 거야. 이때 사다리. 이게 바로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 그렇죠. 소재가 됩니다. 코르니 영감의 비밀을 밝히는 소재. 이제 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들어가요. 무단침입을 하겠죠. 중범죄죠. 그럼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저기 덜한데요. 뭐가 저거지? 그 주거 침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벨트 해본 적 있어요? 네. 범죄예요. 여러분 범죄입니다. 어릴 때 해보지 않아? 벨트? 자, 근데 우리나라는 벨트 같은 게 그래도 좀 귀엽게 보고 말기도 한데 뭐 너무 똑같은 집 여러 번 하지 않으면. 근데 미국에서는 한 5년 전인가 그 벨트를 했는데 집주인이 총으로 쏴. 총 들고 자동차 타고 따라가갖고 3명을 쏴버려가지고요. 벨트에 있던 3명의 총을.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렸어요. 헐. 그래갖고 이제 원래는 미국은요 주거 침입을 했을 때 총으로 쏘면 무죄입니다. 와. 네? 근데 굳이 쫓아가서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처벌을 받았어요. 왜냐면 집 밖으로 나와서 굳이 쫓아가서 자전거 타고 도망가고 있는 애를 차로 쫓아가가지고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그러면 집 바닥에서 자전거 타는 거 이렇게 죽이면은 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경찰을 부르면 오는데 3시간이 걸려요. 너무 커서. 짧아도 1시간이고. 그리고 가끔 심심하면 가끔 이제 저쪽 캐나다 쪽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누가 찾아오기도 하냐면 곰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도 해요. 봤어요. 곰한테 그죠? 영상 만들어줘. 그래서 뭐를 꼭 구비하고 있냐면 그래서 총을 구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 방어가 굉장히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자방. 네. 그래서 권총이나 엽총이나 뭐 이런 거 쏴가지고 죽이는 건 무죄 거의 받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예, 우리나라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무죄 받는 방법은 있어요. 미국 사람이라고. 뭐야? 그 여자 혼자 사는데 때리실 때 학생들은 때리실 때 뭘로 때려라? 무기? 책으로. 예, 책으로. 맨손으로. 대법원에서 책은 뭐라고 판결이 났다? 무기가 아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참고로 무기 들고 하다못해 이런 펜이나 샤프 같은 걸로 사람 찌르면 특수상해요. 무기로 찔렀기 때문에. 그럼 책으로 찌르면 예, 책으로 책 모서리로 찍으시면 그냥 때린 게 돼요. 그냥 상해입니다. 일반 상해요. 책 모서리로 눈을 찔러서 걔가 죽었어요. 그러면 무죄. 죽으면 살인이죠. 그게 어떻게 무죄예요? 죽기 전까지 때리라. 주먹으로 세게 때리려고 라이터 같은 거 손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려도 상해. 그건 일반 상해긴 해요. 예, 근데 여러분은 의자를 들거나 책상을 던지거나 이러면 이제 특수상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특수상해랑 일반 상해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 나요. 징역이. 책으로 때려야 돼요. 알겠죠? 화나서 이왕 주변에 화가 나서 짚고 던질 거면 책을 던져라. 알겠죠? 예.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다리, 안에다 들여다놓고 가는 걸 깜빡했어요. 자, 사다리가 문 옆에 세워져 있었어. 아이들은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2층의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 도대체 코르니 영감이 그 안에 무엇을 숨겨놨는지 확인해보기로 한 거야. 자, 비밀이 뭔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죠. 근데 안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코르니오 영감이 얘는 총으로 쏘는 거 아니야? 네. 원래는 그 상대방을 제일 괴롭게 하고 싶으면 안 써먹으셔야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점심시간에 숟가락을 하나 드세요. 숟가락 살인마. 진짜 살인마 할 수 있어요. 뭘로 어딜 때리시면 되냐면 노환. 인중. 목적? 쇄골? 네, 쇄골을 한 대 딱 때리시면 쇄골의 뼈가 부러지거든요. 네? 진짜요? 인간의 모든 뼈 중에 가장 약한 뼈가 쇄골뼈예요. 근데 여기가 봐봐, 생각해봐. 자, 손이 부러졌으면 손에 부목을 대서 깁스를 하면 되죠, 통깁스를. 자, 여기가 부러졌어요. 감을 데가 없어. 네, 감을 데가 없죠.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요. 진혁이. 아니, 가만히 누워있어도 아파요. 맨날 저한테 왜요? 여기 잡아요. 여기 계속 움직여요. 왜? 숨 쉬니까. 네, 숨 쉬니까. 그냥 숨 쉴 때마다 아파요. 횡격막에 어떻게 해요? 그럼? 숨을 안 쉬어야죠. 예? 죽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뼈가 붙는데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건 깁스가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너무 근데 애초에 좋다. 고정을 시켜요, 고정. 고정이 안 되죠. 잘 안 돼요. 선생님 만약에 친구 중에 제 쇄골을 계속 누르는 애가 있는데 어떡해요? 그러면은 숟가락을 들고요. 걔 쇄골을 딱 치러니까. 얼마나 세게 쳐야 돼? 별로 세게 안 쳐도 그냥 진짜요? 갈갈 깨듯이 딱 때리면 부러져요. 아주 알겠어. 네. 왜냐면 이게 인간 뼈 중에 가장 약한 뼈예요. 연우야, 왜 가장 약한 뼈를 여기다 쏘해? 왜냐면 이거는 뭐 강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강한 뼈는 어디 있냐면 여 무릎 밑에, 무릎 바로 밑에 여기 뾰족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아니요, 정강이 말고. 니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UFC에서 제일 짧은 KO 기록이 뭐였냐면 상대방이 로우킥을 때렸거든요. 근데 막을 때 이렇게 들잖아. 근데 걔가 정강에 여기에 닿았어. 정강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상대방이 때렸는데. 네, 그래서 KO 당한 거예요. 상대방이면 누구 잘못인 거예요? 막은 사람 잘못인 아니, 막은 사람 방어만 했을 뿐이지. 예. UFC인데 내가 세골을 부셔줄게. 자, 넘어가 볼게요. 재밌었죠?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아니요?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방앗간 안에 텅텅 비어 있었던 거야. 이제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동안 미를 맡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풍차마을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풍차마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줄 알았던 밀가루 부대는 하나도 없고 밀 한 톨도 보이지 않았어. 심지어 벽이나 구석에 쳐진 거미줄 위에도 밀가루가 내려앉은 흔적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었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최근에 밀을 빻았다는 흔적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어. 풍차마을까지라면 항상 풍기기 마련인 향긋한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었지. 오히려 풍차마을권 위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었고 그 위에 말라 비틀어진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지 뭔가. 아래층도 썰렁하게 마찬가지였어. 오래된 이불이 흐트러져 있는 낡은 침대야. 옆에 벽에 걸린 누더기 같은 옷 몇 번, 계단을 굴러다니는 빵 한 조각이 그 방에 놓인 것의 전부였다네.
방구석에 서너 개의 자루가 보였어. 그 자루에는 자갈과 허연 흙들이 들어있었지. 그것은 다름 아닌 깨진 회벽 조각과 백도 부스러기들이었다는 말일세. 자, 이제 코르니 영감의 비밀을 알겠나? 예, 영감은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풍차마까지 밀을 빻고 있다고 믿게 하려고 저 자루를 노새에게 짊어지게 하여 오솔길을 오르내렸던 것이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풍차마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모든 일거리를 어디에 뺏겼다? 증기. 예, 됐죠? 자, 그래, 맞아. 영감이 밀이라고 싣고 오가던 것은 바로 부서진 옛 방앗간의 폐기물들이었어. 그렇게 해서라도 풍차방앗간이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 불쌍한 코르니 영감. 사실 영감도 증기방앗간에 일거리를 빼앗긴 지 한참이 지났던 거야. 늘 풍차 날개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안은 헛돌고 있었던 것이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네. 예,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네. 나는 즉시 달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네. 그리고 말했지.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밀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코르니 영감에게서 가져다 줍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밀을 모아 당나귀에게 실어 코르니 영감의 풍차방간을 향했지. 근데 이게 웬일인가? 영감의 풍차방간이 활짝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 옆에는 코르니 영감이 흙부대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야. 왜냐고? 방금 전에 누군가 자신의 방앗간으로 들어와 비밀을 눈치챈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뭐가 이미 상해버렸어요? 자존심 무너졌죠. 그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영감은 그것이 슬펐던 거야. 그치? 명예가 이제 실추됐으니까. 자, 이 초라한 꼴이라니 이제 죽어야겠지. 이 방앗간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으니. 자, 코르니 영감이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슬프게 울었다네. 자신의 방앗간을 온갖 이름으로 부르면서 마치 진짜 사람에게 하듯이 말을 건너면서 말이야. 바로 그 무렵에 밀을 실은 마을 사람들의 당나귀들이 방앗간 앞에 도착하기 시작했어. 우린 주저앉아 있는 영감을 향해 크게 외쳤지. 옛날 이 방앗간에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 때처럼 말이야. 이봐요, 거기 방앗간 코르니 영감이. 그래서 그냥 훈훈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자, 마무리해보죠. 자, 그리고 사람들 앞다퉈 밀가루 부대를 방앗간 앞에 쌓기 시작했지. 그래서 잘 익은 금빛의 밀알들이 부대에서 쏟아졌어. 그것을 보고 코르니 영감은 울음을 뚝 그쳤다네. 그러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쏟아진 밀 알갱이를 주워 담은 말하더군. 밀이다. 이렇게 잘 익은 이 밀은 처음이야. 우리는 코르니 영감의 얼굴이 금방 환해지는 걸 알 수 있었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 영감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했어. 나는 자네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증기방앗간 놈들은 전부 도둑놈들이거든. 자, 이게 바로 증기방앗간에 대한 코르니 영감의 뭐다? 생각이죠. 관점. 코르니 영감의 태도. 자, 우린 영감이 무척 자랑스러웠다네. 그래서 영감은 아주 성대히 마을로 모셔가려고 했지. 하지만 영감은 고개를 젓더군. 아니세 아니야. 그러다 먼저 내 방앗간에 먹이부터 줘야지. 저는 아주 오랫동안 굶었거든. 입에 아무것도 되지 못했단 말이세. 이러면서 무슨 법? 의인법. 의인법. 자, 그렇게 말하고 영감은 부담스럽게 움직였어. 그죠? 이걸 통해서 방앗간에 대한 코르니 영감의 애정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죠? 자, 우린 그런 영감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네. 그런 동안 밀알은 풍차방앗간에 빠져 고운 가루를 알리기 시작했지. 우린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 그래서 다짐했지. 영감에 끊임없이 일감을 주기로 말이야. 물론 그 다짐은 오래도록 지켜졌네. 하지만 자,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코르니 영감이 세상을 떠나자 결국 우리의 마지막 풍차방앗간도 멈췄지. 이외에는 잠시 동안이 아니야. 아주 영원히 말일세. 안타깝게도 영감의 풍차방앗간을 물려받으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뭐 어쩌겠는가.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 아니겠는가. 론강 거슬러 올라가던 배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마을에 있던 지방법원이나 큰 꽃을 수놓은 외투가 유행하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풍차의 시대도 지나가고 말았지. 우리도 이제는 그 사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일세. 자, 이 소설에서는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15번까지입니다. 몇 번부터? 7번부터. 네, 7번부터입니다. 7번부터. 네, 7번부터 15번까지만 오늘 문제 풀고 마무리 해볼게요.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얼른 풀어보세요. 이런 게 있었나? 네. 5분밖에 안 남았어. 4호절. 7번 좀 같이 볼까요? A에서 프로방스 마을 풍차방앗간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최신식 증기 방앗간이 출현. 네, 들어서면서. 예, 그거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최신식 증기 방앗간이 들어서면서. 세 번째 줄. 예, 최신식 띄고 증기 띄고 방앗간이 띄고 들어서면서.
아니 저 집을 열심히 하니까. 저도 예, 얼른 문제 푸세요. 뭐? 얘가 나예요. 아니요. 나는 또 따로 있어요. 나는 누구야? 나는 서술자. 서술자 이야기하고 있는 나. 이 네 명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나는 화물 수 없이 영감을 내버려둬서 집었지만 이거는 이 인물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나? 아. 아니네. 프랑스 마마이라고 하죠? 프랑스 마마이? 네. 아버지. 이거 아니잖아. 네. 15번까지만 우리 풀어보시죠. 네, 정답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나에게 전달했다는데요. 프랑스 남아의 설명에서. 근데 지금은 여기서 내가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람이 프랑스 마마예요. 여기서 서술자가 프랑스 마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80점만 넣으면 진짜 행복할. 몇 점이야? 57점. 70점이야. 한 1분 뒤에 하죠. 부모님한테 영상. 근데 이건 선생님 맨날 어떻게 보내시는 거예요? 학원 친구? 유튜브로 업로드해서 링크를 보내죠.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으로 돌아와 보시죠. 아까 7번은 설명했어요. 출시식 증기방까지 들어서면서 영어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8번 가면서 날까 코르니 영감을 찾아간 이유를 알맞은 건 몇 번이에요? 4번. 예, 그죠? 예, 결혼에 대한 얘기를 코르니 영감과 나누기 위해서였고요. 자, 9번 이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2번. 그죠? 잡혔던 내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주인공은 누구니까? 코르니 영감이에요. 그죠? 자, 넘어가 봅시다. 네, 10번.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인물의 심리 상태? 2번. 그죠? 네, 매우 빡쳤다.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라모네도 코르니 영감의 비밀을 밝히는 거. 예, 사다리였습니다. 사다리. 넘어가 보죠. 자, 12번. 이 글에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건? 5번. 예, 5번. 코르니 영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증기방앗간의 일거리를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 예, 그건 아니죠? 예,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거고요. 13번 A와 B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동사방앗간. 그렇죠. 이거는? 증기비가 증기 비방. 그죠. 예, 방앗간. 증기기관 방앗간. 뭐 증기방앗간이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전통, 이거는 예, 근대화, 산업화를 뜻하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14번. 아무나에서 자문에 나타난 코르니 영감의 심리 변화를 알맞은 것은 3번. 그죠? 예, 나의 비밀이 밝혀져서 슬펐는데 마을 사람들이 미리를 갖고 와서 놀랐고요. 예, 너무나 다시 풍차받고 돌릴 수 있어서 기뻤죠. 자, 그러면 15번입니다. 기억을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쓴 것. 기억 리을. 기억. 그죠? 이때 영혼이 멈췄다라는 거고. 리을. 예. 리을. 전통에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디귿도 맞아요. 지방의 전통. 근데 프로방스 지방에만 맞죠? 예, 전통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리을까지. 풍자마가 문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기억, 디귿, 리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